인구 110만 용인시가 특례시로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용인시는 올해도 굵직한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님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용인시가 특례시로 승격한 지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은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이 그렇습니다. 되셨죠. 네, 네. 그만큼 이제 또 용인시가 그 특례시의 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네. 사실 얘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특례시의 권한 확보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특례시로 승격된 지 1년이죠. 우리 용인 특례시, 그다음에 수원 특례시, 고양 특례시, 창원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의 이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특례시라는 고난 지위를 부여한 까닭은 그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는 자율적 행정을 예. 펼치고 또 그런 행정을 펼치는 가운데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무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재정 권한도 확보를 해서 보다 주민자치의 성격에 맞게 자치단체를 운영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본다면 지금 부여된 권한이 매우 미흡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확보된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 용인 특례시의 경우는 1개 국을 신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신성장 전략국을 신설을 했는데요. 4개과 13개 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용인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비전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신설이 된 건 우리 특례시에게 주어진 권한이긴 하지만 아직도 저희 입장에서는 갈증이 많이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관광특구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권한은 와 있는데 관광단지를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특례시 입장에서는 그런 권한들을 계속 확보를 해나가야 된다. 산업단지도 특례시 차원에서 그 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되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100만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을 특례시가 특성에 맞게 수립을 해서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네. 실질적으로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없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4분의 특례시장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야기해서 특례시장들하고 오찬 간담회도 하고 이상민 장관은 우리 특례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적극 도와주시겠다는 뜻을 피력을 했고 일부는 저희들이 요구한 걸 바로 수용을 이제 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회도 설득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특례시가 어떤 도시지 이렇게 아직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특례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국회에서 우리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요. 특례시 권한을 개별적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가져오는 게 시간도 꽤 걸립니다. 어떤 건 개별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특례시로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특별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4개 특례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국회 토론을 통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또 국민들께 의원들께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다는 것 자체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특례시에 속한 이제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참석을 하고 예. 그 밖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특례시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예. 그 밖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좀 초청을 한 상황입니다. 예. 자, 시장님 그 취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해외 출장지로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오셨죠. 네. 7박 9일 일정이 네. 굉장히 빡빡했다고 하는데 뭐 어떠셨습니까? 예, 그 7박 9일 동안 뭐 솔직히 좀 많은 일들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용인의 4개 기업이 세계 ICT 분야, 뭐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가장 평가를 받고 있는 라스베가스 CES에 참석을 뭐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게 네, 열리는 그렇습니다. IT 가전제품 박람회죠. 예. 삼성전자, LG전자, SK 모든 우리 국내의 대기업을 비롯해서 예. 많은 스타트업들 그쪽에 가서 본인들이 그동안 개발한 기술력, 제품들을 선보이는데 예. 용인에도 4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 CES를 주관하는 쪽에 이 기준에 충족이 돼야 그 CES 현장에서 본인들이 부스를 만들고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력이나 제품들을 선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우리 용인 4개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응원하러 간 측면도 있었고 또 용인의 다른 기업인들이 제품이나 기술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세계의 이 정보기술 분야, 디지털 분야의 이 기술 개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용인 기업인들이 갔는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가서 우리 용인 기업들도 응원을 하고 대한민국의 유수의 기업들이 선보인 그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제품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예. 우리 용인은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고요. 또 메모리 분야의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이미 기흥에서 반도체를 제일 먼저 시작해서 지금은 차세대 반도체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해 가고 있고 예. SK 하이닉스가 온삼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양대 회사를 또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반도체 협업 생태계를 지금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성장 전략국을 만들고 그 안에 반도체 1과 2과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4차 산업 융합과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 조직이 보다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좋은 정책과 비전을 좀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인의 미래의 먹거리를 좀 탄탄히 조성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님 민선 8기 시장 취임 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오신 것이 있죠. 용인시를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그렇게 구축하겠다. 계속 강조해 오셨는데 이렇게 그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전국에서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반도체 육성을 위한 조례를 우리 용인 특례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곧 출범하게 됩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 강화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용인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가다듬어주고 예. 아마 지혜를 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유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또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용인 반도체에 반도체 벨트에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아마 그 기업 쪽에도 예. 충고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만들겠다 이런 예. 공약을 했었는데요. 그 L자형이라 함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경부고속도로 기흥 IC 구축, 그건 용인의 이제 서쪽에 예. 있어요. 예. 그 서쪽에서 좀 더 북쪽으로 같은 기흥구의 플랫폼 시티가 조성이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도 그 플랫폼 시티 안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꼭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많은 소부장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소부장 기업들도 그 83만 평에 해당하는 플랫폼 시티 일부에 조성될 반도체 소부장 그 기업 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좋은 기업들을 이제 유치를 하면 기흥구 북쪽에서 남쪽으로 소위 일자형 벨트가 형성이 되고 예. 용인의 서쪽에 해당하는 그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 IC 쪽에서 동쪽으로 온삼의 SK 반도체 클러스터 예. 이쪽으로 또 반도체 벨트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L자형이 되는 거죠. 남북과 동서를 네, 이어갖고 그렇습니다. L자형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예. 그 벨트 주변에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우리 용인 특례시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도로 교통망을 이제 확충하는 일을 또 하고 있고요. 예. 제가 공약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고속도로, 용인의 동서를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겠다. 현재 용인은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북쪽에 있고 예. 용인 남쪽으로 삼성전자가 있는 그 기흥 캠퍼스 그 근처에서 온삼의 반도체 클러스터 쪽으로 예.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입주하기가 훨씬 좋을 거고 반도체 생태계도 제대로 형성이 된다. 반도체 생태계가 더 잘 형성이 된다면 우리 용인의 반도체 역량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버금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초석을 닦겠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올해는 용인 특례시의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2023년 올해 용인 특례시 시정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사실 시장 임기 4년이 저는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막중하고 또 일들을 추진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고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난 7개월 동안 또 그런 뜻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일들이 좀 순조롭게 진척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반도체 L자형 벨트를 이제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제 임기 4년 동안은 그 골격을 확실하게 갖춰놓겠다. 그 골격을 확실하게 갖추려면 올 한 해가 매우 중요하다. 플랫폼 시티와 관련해서는 83만 평의 이 첨단 산업 단지 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 교통망도 거기에 이제 같이 따라주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척척척 좀 진행을 잘 해 나가야 되겠고 반도체 인력 양성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예.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문제도 예. 아마 윤곽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일들을 할 거고 우리 시민들의 역시 교통 불편을 또 해소하는 일들이 예.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함께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의 경우에는 특별히 초인구의 이 교통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처인구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예. 1,189억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그 일들도 이제 속도를 좀 이제 내야 되고요. 이미 말씀드린 중앙시장을 스마트화하고 현대화하는 이 작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4년 안에 계획대로 제대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이곳은 젊은
층에 있는 우리 용인 시민들까지 즐겨 찾는 곳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변에 이제 경안천, 금악천까지 정비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교육, 문화예술, 생활체육 이쪽 분야에 있어서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태산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중앙정부 도움을 많이 얻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특례 권한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해 나가야죠. 네. 자, 시장님 구상대로 용인시가 특례시로서 올 한 해 더 굳건히 자리 잡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